중국 차이나 2차전지 BYD나 띄우고 테슬라나 숭배하고 있으니까 내가 보면 진짜 한심하고 답답하다고요. 그 하루라도 빨리 그 K 배터리에 대한 뷰를 바꾸지 않으면 당신들은 망하게 될 겁니다. 최근에 그 중국 차가 세계를 제패한다는 가짜 뉴스들을 막 퍼뜨리시는 분들이 있어갖고 이거를 좀 반드시 좀 짚고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독일 제친 중국이 일본이어 세계 2위 자동차 수출국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일 제친 중국이 일본이어 세계 2위 자동차 수출국이 된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그 자동차 수출한 그게 중국 브랜드가 아니고, 그러니까 중국 전기차나 뭐 중국 차가 아니고 독일이라든지 특히 독일이라든지 유럽 회사들이 중국 현지에서 만든 독일 브랜드의 차들이 수출이 잘 된 거거든요. 이거는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근데 마치 BYD가 유럽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이런 쪽에 수출이 많이 늘어갔고 우리나라 전기차나 자동차 회사들한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가 유튜브나 뭐 이런 쪽을 통해 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심각한 가짜 뉴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갖고 온 거고요. 이 관련된 유튜브에 이제 독일에서 15년 거주 중인 처대현님이 증언하셨는데, 제가 독일에 거주한 지 15년째인데 중국 내연기관차는 물론이고 전기차도 본 적이 없는데 어디서 잘 팔린다는 거죠. 광고도 본 적이 없고 다만 벤츠가 중국 눈치 보느라 CATL의 저가형 무거운 저밀도 배터리를 특정 고가 차량에 적용해서 판매량 폭망이라는 거는 알아요 라고 이제 댓글 다셨는데, 이 CATL 저가형 무거운 저밀도 배터리를 탑재한 벤츠의 특정 고가 차종이 바로 벤츠 EQS입니다. 이거는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워낙 안 팔려갖고 중국에서도 한 4천만 원 정도 할인해서 팔았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내용이고, 어쨌든 간에 독일 사시는 분이 독일에서 중국 잘 안 보인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요. 실제로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일단은 독일차 중국에서 수출이 많이 된다고 하는 거는 독일차가 중국에서 현지 공장에서 생산된 물량이 수출되는 거다. 이제 그 얘기고요. 이게 이제 폭스바겐 그룹 산하의 스페인 세아트에서 브랜드 쿠프라라는 신형 전기차인데, 이런 전기차들을 중국에서 만들어서 수출하고 그게 중국 수출로 잡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제 뭐 여기도 나오지만 테슬라 모델 3, 모델 Y도 중국에서 만들어서 유럽으로 수출하고 있고, 독일 BMW의 iX3도 그렇고 프랑스 르노의 다시아 브랜드의 스프링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메르세드 벤츠, BMW도 계속해서 이제 늘어날 그런 추세라는 이제 그런 얘기고요. 이게 이제 이런 형태로 진행된 이유가 독일의 자동차들이 중국에 너무 지금 늪에 빠져 있다는 그런 이제 자성이에요. 이게 독일 자동차 세상에서 요 나온 기사가 보면은 지금 이제 맨 왼쪽에 있는 요 1등부터 10등까지는 뭐냐면은 중국에서 판매되는 브랜드입니다. 1등이 폭스바겐이고요. 폭스바겐이 중국에서 한 180만 대 팔아서 1등이고, 2등이 도요타고, BYD가 3등입니다. 한 115만 대 중국에서 팔았고요. 그 다음에 혼다, 창안, 닛산, 지리, 8등의 BMW도 독일 회사고, 9등 메르세데스 벤츠,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된다는 거고요. 2019년 기준에서 보면은 이 독일 자동차 회사들이 중국에서 491만 대를 팔았는데 유럽에서 410만 대를 팔았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2019년부터 중국에서 판 차가 유럽에서 판 차보다 더 많았다는 거고요. 그게 2020년, 21년 오면은 갈수록 이게 격차가 더 벌어져서 21년에는 중국에서 424만 대 팔았고 유럽에서는 258만 대밖에 못 팔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별로 보면은 BMW의 경우에 중국에서 34%, 메르세데스가 37%, 폭스바겐이 40%, 아우디가 42%를 중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얘기 나오는 게 이제 CATL이 독일 차들한테 배터리를 납품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흐름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중국에다가 많이 팔다 보니까 중국 정부의 눈치를 안 볼 수 없고, 그래서 중국 배터리가 품질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쓸 수밖에 없는, 그래서 벤츠 EQS가 CATL의 배터리 품질이 떨어지는 CA 배터리를 썼다가 되게 낭패를 봐갖고 판매가 안 팔려가지고 작년 연말에 4천만 원을 깎아줬다는 이제 그런 얘기로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제대로 사실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유튜브가 할 역할이라는 거죠. 우리 언론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러면 이제 중국 현지에서 만든 차를 수출을 많이 해서 중국 차가 좋다고 하면
그러면은 스마트폰 세계 최고는 중국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애플의 제품의 90%가 다 중국에서 생산돼요. 아무도 중국 스마트폰이 최고라고 안 하는 거잖아요. 이건 애플의 스마트폰이지 중국의 스마트폰이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중국 차가 해외 수출이 잘 되는 게 아니고 독일 차가 수출이 잘 되는 거예요. 다만 중국에서 만드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말을 똑바로 해야 되는데 그런 형태로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심각한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게 이제 2022년 유럽 자동차 판매 순위 탑 10입니다. 보시면 이게 자동차별로 푸조 208이 20만 대를 팔았고 뭐 다치아 쭉 나와서 8등이 현대입니다. 현대투싼이 15만 대 팔아서 유럽 자동차 베스트셀링 카 중에서 8등을 차지했고요. 브랜드별로 보면은 폭스바겐이 제일 많이 팔았고요. 119만 대, 2등이 토요타, 3등이 메르세데스, 4등이 BMW, 5등이 푸조, 6등이 아우디, 7등이 르노, 8등이 포드, 9등이 스코다, 10등이 우리 기아고요. 11등이 현대입니다. 그 다음에 테슬라가 18등이고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상위 20위권인데 보시듯이 이 상위 20권 안에 BYD 같은 중국 회사는 단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전기 자동차의 두 괴물 기업 테슬라 vs BYD 승자는이라는 이제 그 기사에 보면 이 BYD가 몇 대를 수출했는지가 나와 있는데 BYD 수출은 작년 8월에 5,000대, 7월에 4,000대, 9월에 7,736대 팔은 게 사상 최고치인데 이런 형태면 매달 뭐 5,000에서 7,000이니까 연간으로 다 합쳤을 때 10만 대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실제로 현대 기아차는 1년에 600만 대를 수출합니다. BYD의 수출 규모는 현대 기아차의 6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BYD 10만 대는 이제 이게 BEV하고 그러니까 순수 전기차하고 이제 PHEV 플러그드-인 하이브리드를 포함하는 숫자인데 그렇게 보면은 그 관련된 현대차의 신에너지 차량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하고 PHEV를 두 개를 합치면 작년에만 현대 기아가 50만 대 이상 더 수출을 많이 했거든요. 단순하게 신에너지만 보더라도 BYD보다 현대 기아가 5배는 더 많이 팔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는 다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이 도대체 왜 이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풍조를 이제 좀 없애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제 제대로 한번 바꿔보기 위해서 K-배터리 레볼루션이라는 책을 내놨고요. 결국은 사심과 편견 때문이다. 중국을 저렇게 띄우는 거는 중국 차이나 2차전지 ETF를 팔아먹기 위한 사심이든지 아니면은 중국은 대국이고 대한민국은 소국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편견 때문이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고발하는 책이 바로 이 책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의도에 팽배한 사심과 편견이 저는 이런 게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심은 차이나 전기차엔 2차전지 ETF 등을 판매하고 싶다든지 그 다음에 중국에서 마케팅비를 지원받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중국에 의해서 포섭되고 있다든지 하는 그런 사심. 편견은 중국은 대국이고 한국은 소국이고 중국하고 경쟁해서 한국은 도대체 이길 수가 없다는 그런 생각. 테슬라는 위대하고 LG 엔솔은 쓰레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편견. 최근에 제가 이제 한번 그 유튜브에서 한 교수라는 분이 자기는 LG 에너지 솔루션 4개 하는 것보다 테슬라 1개를 오히려 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이 공개된 장소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 입에서 그게 과연 나올 만한 얘기인지 제가 진짜 한번 심각하게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사실 없습니다. 한국 기업을 좀 뭐랄까 좀 존중하고 리스펙해야죠. 뭐 테슬라는 맨날 뭐 위대하고 뭐 리스펙하고 한국 기업은 진짜 까고 이게 이제 최근에 뭐 하나의 풍조가 되어갖고 이런 형태로 가는 거는 진짜 문제가 좀 심한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 좀 들고요. 제가 이제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그 황수연 담당, IR을 담당하고 계시는 이제 황수연 담당이라는 분한테서 이제 연락이 와서 제가 최근에 LG 엔솔 그 IR 하시는 분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좀 이제 고위 간부들이 이제 저 배터리 IC를 한번 보고 싶다 해서 제가 최근에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뭐 그 얘기를 잠깐 좀 말씀드리려고 만났는데 이제 열심히 잘하고 계셔갖고 한국 2차전지 산업의 이제 그 위상이나 이런 것들을 제주민들한테 제대로 전달해주기 위해 가지고 노력하시는데 정말 고맙다고 말씀하셔갖고 좀 칭찬을 많이 좀 받았고요. 더 열심히 하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더 열심히 할 생각이고. 근데 이제 그 만났을 때 그 지금 LG 엔솔의 IR을 맡고 계시는 그 황수연 담당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을 좀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한국 IR의 전설이세요. 이제 이 황수연 담당님이 작년 7월 달에 이제 LG 엔솔로 스카웃돼서 이제 넘어오셨는데 그 전에 어디 IR을 담당하셨냐 하면은
SK 하이닉스를 담당하셨습니다. 이분이 SK 하이닉스를 담당했을 때 SK 하이닉스가 시총 14위였어요. 이분이 IR을 담당하고 나서 그게 시총 2위까지 올라갔거든요. 최근에는 이제 LG엔솔 상장하면서 다시 3등으로 내려갔지만 이제 이거를 만드신 분이 바로 황수연 담당이시고, 그분이 지금 이제 LG엔솔에 영입이 되신 거니까 앞으로 좀 LG엔솔도 상당히 좀 잘 되지 않겠나 이제 좀 그렇게 보고 있고, 물론 이제 IR만 잘해서 SK 하이닉스가 시총 2등까지 올라간 건 아니죠. 이제 회사에서 뭐 다각도로 많이 노력을 하고 이제 열심히 성과를 보여줬기 때문이지만 IR이 거기에서 또 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는 또 부인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분이 이제 그 황수연 담당님한테 제가 얘기를 들어본 게 SK 하이닉스가 14등에서 2등까지 시가총액을 올릴 때 자기가 가장 주력했었던 게 뭐냐 하면은 단타쟁이에서 주식을 뺏어갖고 장기 투자자로 주식을 옮기는 거. 그게 대표적인 장기 투자자가 한국의 기관들이 아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거든요. 황 담당님이 처음에 SK 하이닉스를 맡았을 때는 외국인 지분율이 12%였습니다. 그게 52%까지 증가하면서 주가가 상승한 거고요. 그 똑같은 일을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옮겨서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7월 1일 날 3.2%에 불과했었던 외국인 지분율이 2월 17일 기준으로 해서 5.4%까지 증가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빨간색이 지금 외국인 매수세인데 보시듯이 거의 매수예요. 매도가 별로 없어요. 꾸준하게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으면서 이게 이제 2조 6천억을 지금 외국인들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매수를 한 거고, 이게 전체 유통 물량의 지금 30%를 외국인들이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이 물량을 계속해서 외국인 쪽으로 해서 장기 투자자들을 이제 황수연 담당님이 계속해서 유치하려고 뭐 중동도 가시고 뭐 홍콩도 가시고 미국도 가시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 만나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 외국인들은 사심과 편견이 없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아주 좋게 평가하고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지금 한국의 기관들은 아직도 여전히 사심과 편견에 빠져 있어 갖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쓰레기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는 LG엔솔 같은 그 큰 회사에다가 시총이 지금 2등짜리인데 하루에 거래되는 양의 공매도가 30%를 막 넘어가는 날이 있고 막 그래요. 이건 심각한 문제거든요. 왜 우리나라 기관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을 왜 우습게 보는 겁니까 도대체.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다음 보시면 이게 이제 7월 1일 날 황수연 담당님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그 처음 맡았을 그 무렵에 시가총액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83조 원이었고요. 7월 1일 날 닝더스다이, 그러니까 이제 CATL의 시가총액은 241조 원이었습니다. 83조 원인데 241조 원이니까 이제 닝더스다이의 34.4%의 시가총액을 기록하고 있었고요. 그 이후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보시듯이 우상향했고, 닝더스다이, CATL은 그 이후에 계속 하향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 17일 기준에서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125조 원까지 올라왔고, 그에 비해서 닝더스다이, CATL은 194조까지 떨어져서 지금 이 격차가 64.4%까지로 많이 축소가 됐고요. 제가 이제 조만한 좀 바람이 있다면 올해 LG 에너지 솔루션의 시가총액이 중국의 닝더스다이를 넘어서는 모습을 제가 보고 싶다는 그런 이제 소박한 개인적인 뭐 생각을 갖고 있고, 저도 거기에 좀 동참하기 위해 갖고 이 방송 끝나고 돈이 조금 생기면 제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안 갖고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뭐 대략 500만 원에도 600만 원에도 좀 소액을 사서 그 여정에 제가 이제 좀 동참하는 그런 이제 기쁨을 좀 누렸으면 해서 제가 좀 살 예정입니다. 미리 말씀드리고요. 한 권의 책이 이제 역사를 바꾸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사회계약론, 장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프랑스 대혁명을 일으킨 책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프랑스의 프로메테우스의 금속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중국의 자원 지배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 그게 지금 법제화된 게 작년에 미국의 IRA가 그게 그 법제화가 된 거고, 올해는 3월 달에 이제 유럽의 CRMA라고 그 법제화가 될 텐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맥락의 일환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인데 지금 여의도에서는 자꾸 중국 2차전지 사라고 중국 2차전지 사라고 지금 마케팅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말이 될 법한 소리입니까? 여기 제가 이제 그 책에 있는 내용인데,
이 책으로 인해서 한국이 미래 산업을 주도하는 시대를 여는데 도움이 되고 국내 증시가 양질화되는데 소중한 모범 사례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바가 없겠다. 그런 마음으로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돈 벌려고 쓴 책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권의 책이 이제 역사를 바꾼 사례가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이 책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는데 하나의 미랄이 됐으면 하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책을 썼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아까 한국 자동차 관련해 갖고 중국 자동차가 전기차가 한국보다 더 뛰어나다, 10년을 앞서 있다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갖고 내가 그렇지 않다는 거를 그 내용이 여기도 있습니다. 이제 챕터 2에 제가 미래를 준비한 4명의 거인이라는 이제 챕터가 있는데 그 중에 현대 정주영 회장님 파트가 있어요. 이제 거기에 제가 내용을 다 적어놨는데 그걸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현대차가 전기차를 처음 개발한 게 1991년입니다. 1991년에 현대 정주영 회장님이 미국의 오보닉이라는 회사하고 이제 그 기술자를 데리고 와갖고 현대차 직원들하고 기술진들하고 같이 이제 미팅을 갖게 하면서 오보닉과 같이 협력해서 전기차 만들어봐라 해서 만든 게 1991년이고요. 그때 소나타 기반으로 해서 전기차를 만들었는데 이때 당시는 이제 시제품 형태여갖고 최고 시속이 60km, 그 다음에 이제 일회 충전해서 70km 가는 이제 지금으로 보면 많이 좀 떨어지는 차지만 어쨌든 간에 91년부터 현대차의 전기차 개발 역사가 시작된 거고요. 그 이후에 계속 기술 개발해서 96년도에 엑셀 전기차가 나왔고 2000년도에는 산타페 전기차가 나왔고요. 최초의 상용 전기차는 블론이라는 모델인데 이게 2011년에 나온 거고요. 2022년에 아이오닉 6가 1회 충전에 524km를 달리게 됐는데 드디어 테슬라보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더 멀리 가는 모델을 현대차에서 개발한 겁니다. 이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런데 지금 BYD가 현대차를 10년을 넘어서 있다고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그럼 외국놈 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소차도 이제 97년부터 그 정주영 회장님이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라 해서 97년부터 수소전기차 개발이 시작된 거고요. 이때 수소전기차 개발을 시작했을 때 그 파트너가 됐던 회사가 바로 미국의 IFC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또 아주 좀 재밌는 회사입니다. 어떤 회사냐면 바로 이 회사입니다. 1969년에 아폴로 11호가 이제 달 착륙에 성공했는데 그때 요게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아폴로 11호고요. 그 아폴로 11호에 들어간 수소 연료전지가 있어요. 이 아폴로 11호의 그 동력원이 수소 연료전지였고요. 오른쪽에 그때 썼던 수소 연료전지, 이 수소 연료전지를 개발했었던 회사가 바로 미국의 IFC입니다. 그 회사를 찾아가서 정주영 그 회장님이 지시를 내리셔갖고 현대차 직원들이 저기를 찾아가갖고 같이 수소차 개발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1969년에 그 IFC라는 회사가 수소 연료전지를 개발하고 이게 그때 대당 가격이 한 1조였나 그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기술은 69년도에도 다 개발이 돼 있었는데 1조짜리를 팔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IFC라는 회사가 그 기술은 개발해서 진짜 엄청난 기술을 갖고 있는데 사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팔이 날리고 있는 데를 현대차에서 찾아가서 그 기술하고 우리 기술을 합쳐갖고 수소차를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지금 돌아다니는 차가 넥소라고요, 지금. 그런데 지금 현대차가 중국 전기차에 비해서 10년이 뒤처져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돌아다닌다고요, 지금. 이 유튜브나 심지어는 공중파, KBS 라디오에 가서 지금 그 얘기를 한다고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소위 여의도 전문가들한테 드리고 싶은 충고가 벼는 익을수록 고기를 숙인다고 하잖아요.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는 잠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지금 너무 교만해요. 잘 모르면 저희 이제 이 배터리 아저씨 같은 이제 현업에서 실제로 2차 전지 사업을 하고 있는 이제 이런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듣고 이제 배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않고 어디서 기껏 이상한 머스크 하는 얘기나 듣고 와갖고는 그게 마치 진실인 양 떠벌리고 다닌다고요. 왜 그러냐 하면 당신들이 배움이 극도로 부족해서 당신들이 지금 뭘 알고 있고 뭘 모르는지 자체를 당신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제가 제대로 충고를 드리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K-배터리 레볼루션이라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거 있어갖고 제가 재밌어서 갖고 왔습니다. 예. 배터리 아저씨 본명 알아냈다. 이제 진도준이라고. 저하고 좀 닮았죠? 이제 웃자고 한 얘기니까 너무 그렇게 정색하지 마시고요. 예.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이 있듯이 제가 이제 그 진도준처럼 잘하고 뭐 이런 게
그냥 된 건 사실 아니에요. 제가 이제 연세대 경영학과 심리학과 부전공해서 졸업해서 대한투자신탁 있을 때 95년에 제가 대한투자신탁 입사해서 거기서 고유재산을 제가 3,500억 운용했었고요. 지금 규모로 보면 이게 금액으로 한 1, 2조 될 겁니다. 지금 이제 화폐 가치로 치면은 대한투자신탁 그 동기들 109명 중에서 제가 이제 이때 당시에 투자신탁이나 뭐 증권사 같은 데 입사하면은 제일 선망하는 직업이 펀드 매니저였고요. 펀드 매니저 되기 전에 가는 과정이 이제 애널리스트 과정이거든요. 그 이제 애널리스트 과정을 시험을 치는데 그 안에서도 되게 뭐랄까 이제 동기들 사이에서도 되게 경쟁이 치열해요. 그 치열한 그 경쟁을 제가 1등으로 통과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매니저나 그다음에 펀드 매니저나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있는 집단이 바로 대한투자신탁이니까 당시에는 그 연구원들로부터 제가 도지식 수업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소프트웨어, 통신장비, 반도체 장비, 게임,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업종을 담당했었던 제가 애널리스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벤처 비상장 쪽에 제가 있어갖고 천여 개의 벤처 비상장 기업 분석을 경험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 이제 금양에 지금 이제 2차 전지를 담당하고 계신 저희 연구소장님이 대한민국 5손가락 안에 드는 2차 전지 전문가입니다. 그 삼성에서도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삼성그룹 내에서도 가장 핵심 인재가 있는 게 이제 삼성 종합기술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출신이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회장님이 20년 동안 정밀화학 사업을 직접 이제 현장에서 진두지휘를 하시면서 또 주경야독 하셔갖고 화학 박사 학위가 있으시거든요. 그 회장님의 말씀을 제가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여의도에서 좀 좋은 대학 나오고 월급 많이 받고 해서 저 지방에 부산에서 올라온 IR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쉽게 업수위 여겨서 그런다고요. 그래갖고 되겠냐고요. 이제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요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이 지금 현존하는 전기차 중에서 가장 뛰어난 디자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캐딜락 미릭입니다. GM 산하의 캐딜락 미릭 전기차고요. 이 캐딜락 미릭의 전기차를 디자인한 사람이 이 두 분의 한국 분인데, 왼쪽에 계시는 분이 이제 길보민 디자이너고, 오른쪽에 계시는 여성분이 이제 김미소 디자이너 분이고요. 이 길보빈 디자이너가 이제 익스테리어, 그러니까 외관을 담당하셨고, 그 다음에 내부 인테리어는 김미소 디자이너가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현존하는 전기차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전기차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바로 이 길보빈 디자이너가 이 만들어낸 가장 이제 크게 곽광을 받고 있는 정면에 헤드램프가 이렇게 멋지게 쫙 들어오는 이제 이겁니다. 제가 이제 그 2차 전지 열심히 투자해서 돈 벌면은 다음 차는 이 리릭을 사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분, 왼쪽에 이 길보빈이라는 이분이 사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지잡대 출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비웃고 이제 경시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그쪽 출신이에요. 이분 길보빈 그 디자이너 분이 대구대학을 나왔거든요. 이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이제 김 작가님도 잘 아시겠지만 김 작가님이 이제 계명대학 나오셔갖고 제가 어려울 때 어렵고 힘들 때 이제 김 작가님이 쓰신 그 럭키라는 책을 보면서 되게 좀 힘을 많이 얻고 그 덕분에 제가 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사실 생각해서 개인적으로도 되게 고맙게 생각을 드리는데 그 책 보면은 이제 그 지방의 대학 계명대라는 조금 이제 지방에 좀 이름 없는 대학에 나와서 성공하기까지 정말 어려운 그런 이제 고난 같은 거를 이제 많이 겪었다는 그런 말씀들이 사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계명대보다도 사실은 입학 커트라인이 더 떨어지는 데가 대구대잖아요. 그거는 뭐 잘 아실 거고. 근데 이제 그분이 사실은 그 이후에 심기일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해서 GM에 입사해서 이게 이제 GM 본사까지 가서 GM에서 가장 아름다운 전기차의 디자인을 맡아갖고 이렇게 성과를 지금 내신 거 아닙니까? 그분이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지들 잘났다고 거들먹거리는 여의도는 도대체 무엇을 했냐고요. 제가 여의도에서 30년을 근무하고 지금 이제 그 2차 전지 관련해서 금양에 와서 IR 업무를 맡고 있는데 와서 보면 진짜 여의도는 한심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2차 전지 산업만 해도 우리 이제 연구진들, 화학업종 사람들이 열심히 진짜 노력하고 피땀 눈물 흘려갖고 지금 중국을 때려잡고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데 거들먹거리는 여의도들은 뭐 잘했다고 그렇게 세계에 나가갖고 진짜 명함 하나 제대로 볼 수 있는 지금 증권사가 누가 있으며 세계 증권사하고 경쟁해갖고 이제 이길 수 있는 실력을 갖고 있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냐고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주제를 모르고 한국의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 함부로 폄하하고
중국, 차이나 2차전지 BYD나 띄우고 테슬라나 숭배하고 있으니까 내가 보면 진짜 한심하고 답답하다고요. 이런 이 역경꼴을 앞으로 안 보게 하기 위해서 제가 쓴 책이 바로 K-배터리 레볼루션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이제 서울의 인서울대학이나 이제 명문대는 사실 그렇게 숫자가 많지가 않아요. 인서울만 쳐도 제가 그때 한번 보니까 제 아들 대학교 보낼 때 한번 보니까 인서울 비중이 10%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90%는 다 지방대 다닙니다. 근데 지방대 다닌다고 다 이렇게 의기소침하고 맨날 무시당하고 뭐 그런 지금 사실은 사회 풍조잖아요. 절대 그러실 필요 없고 이게 이제 지방대 나와서도 열심히 노력해서 성과를 이렇게 멋지게 내신 분이 아까 보여드렸던 이 대구대 출신의 왼쪽에 이 길보빈 디자이너가 있고 유튜브계 이제 유재석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우리 김 작가님이 돼갖고 제가 방송을 같이 한번 해보니까 아 이분이 왜 유튜브계 이제 유재석이라고 불리는지 너무너무 잘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이 성공한 모범 사례를 보일 수 있었던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지방대에서 고생하고 하면서 몸에 배인 뭐 겸손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서 다져진 실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상황에서 내가 이제 단지 대학 좀 다른 사람한테 뻐길 수 없는 대학을 다녔다고 해서 의기소침하고 기죽고 그러지 말고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이제 길보빈 디자이너나 여기 이제 이 채널을 운영하시고 계신 이제 김 작가님 같이 훌륭하게 더 성공해서 다 콧대 납작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여러분들도 다 갖고 있으니까 다 열심히 더 노력하시고 여기 이제 웰스 빌더라는 분의 이제 그 블로그에서 제가 이걸 발췌해서 온 거고요. 이제 원문은 워렌 버핏님 말씀. 월간은 롤스로이스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사람에게 자문을 구하는 유일한 곳이다. 그러니까 여의도에서 뻐기는 전문가라고 뻐기는 사람들이 사실은 별 볼일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의도에 30년 동안 있어봐서 그건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의도 전문가라고 하는 뻐기고 다니는 사람들한테 너무 주눅들고 그 사람들 말을 믿으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제가 여의도 기관들한테 충고드리겠습니다. 그 하루라도 빨리 그 K 배터리에 대한 뷰를 바꾸지 않으면 당신들은 망하게 될 겁니다.